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 유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유자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조심해야 할 조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 노란 유자들이 가득 쌓여 있죠. 유자차 한 잔 마시면 온 몸이 따뜻해지고 향기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유자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유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유자에는 비타민C가 레몬에 3배나 들어있어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 정말 좋죠. 또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준답니다. 그래서 유자 향만 맡아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꿀이에요. 유자차 만들 때 설탕 대신 꿀을 넣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꿀에는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한데 유자의 비타민C와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더 높여준답니다. 특히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유자꿀차를 마시면 목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꿀의 항균 작용과 유자의 소염 작용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년 겨울마다 유자청을 담그실 때 꿀을 반씩 섞어서 만드신대요. 그렇게 하면 단맛도 부드럽고 몸에도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설탕만 쓰는 것보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유자와 생강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유자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유자의 비타민C와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추운 겨울날 외출하고 돌아와서 유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정말 좋아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자청 한 스푼에 생강 슬라이스 서너 개 넣고 뜨거운 물 부으면 끝이에요. 생강향이 좀 강하다 싶으면 양을 줄이시면 되고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데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대추예요. 대추와 유자의 조합도 참 좋아요. 대추는 기운을 푹 돋아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잖아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유자 대추차를 마시면 도움이 돼요. 대추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유자와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답니다. 특히 대추의 단맛이 유자의 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먹기도 편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대추를 넣을 때는 씨를 빼고 과육만 찢어서 넣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대추의 단맛과 영양분이 더 잘 우러나와요. 유자청에 말린 대추 서너 개 넣어서 하룻밤 재웠다가 먹으면 맛도 훨씬 깊어지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네 번째는 녹차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자와 녹차의 궁합이 아주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잖아요. 이게 유자의 비타민C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특히 식사 후에 유자 녹차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입안도 개운해져요. 기름진 음식 드신 후에 특히 좋아요. 녹차의 떫은 맛과 유자의 상큼한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입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거든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에 녹차를 우려내고 거기에 유자청을 한 스푼 넣으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에 유자청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물 온도를 70도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배예요. 배와 유자는 모두 기관지 건강에 좋은 과일이에요. 둘을 함께 먹으면 기침이나 가래를 사귀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환절기에 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배에는 수분이 많고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유자의 비타민C와 만나면 목의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돼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겨울마다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셨는데요. 배즙에 유자청을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기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도라지예요. 도라지도 배처럼 기관지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죠.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데 유자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 좋아져요. 도라지청을 만들 때 유자를 함께 넣어서 담그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라지의 쓴맛을 유자가 중화시켜주면서 맛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목이 칼칼하고 불편할 때 도라지 유자청을 물에 타서 마시면 정말 시원해져요. 일곱 번째는 무예요. 겨울 무는 정말 달고 맛있잖아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사귀는 효능도 있어요. 유자와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더 좋아지고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무를 얇게 썰어서 유자청에 재워두었다가 먹는 방법도 있어요.
무의 아삭한 식감과 유자의 상큼한 맛이 잘 어울려서 입맛 없을 때 먹기 좋아요. 특히 식사 전에 먹으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도 돋워준답니다. 여덟 번째는 연근이에요. 연근도 기관지 건강에 정말 좋은 식재료인데 유자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연근에는 타닌과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연근을 갈아서 즙을 내고 거기에 유자청을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맛은 좀 특이할 수 있지만 목이 정말 불편하실 때는 효과가 좋아요. 연근의 끈적한 성질이 목을 감싸주면서 유자의 비타민C가 염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아홉 번째는 잣이에요. 잣은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한 견과류죠. 잣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E가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유자의 비타민C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유자차에 잣을 몇 알 띄워서 마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잣의 기름기가 유자의 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열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과 유자의 조합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상으로는 정말 좋은 짝이에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잖아요. 유자의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답니다. 당근 주스에 유자청을 조금 넣어서 마시면 당근의 흙냄새도 줄어들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당근의 식이섬유와 유자의 팩틴이 함께 작용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11번째는 연어예요. 생선과 과일의 조합이 의외죠? 하지만 연어구이를 먹을 때 유자 소스를 곁들이면 정말 맛있어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유자의 비타민C가 지방의 산화를 막아줘요. 일식집에 가면 유자 폰즈 소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조합이에요. 생선에나 구이에 유자즙을 뿌려 먹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돼요. 특히 기름진 생선을 먹을 때 유자의 산미가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12번째는 닭고기예요. 삼계탕 끓일 때 유자를 넣는 분들도 계세요. 닭고기의 단백질과 유자의 비타민C가 만나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돼요. 피부 건강에도 좋고 관절 건강에도 좋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 때 드레싱으로 유자 소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자청에 올리브 오일이랑 식초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면 새콤달콤하면서도 건강한 맛이 나요. 13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찔 때나 구울 때 유자청을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유자의 팩틴이 함께 작용해서 변비 예방에 특히 좋아요.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는데 유자의 산미가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간식으로 고구마 먹으실 때 유자차를 함께 드시면 좋답니다. 14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국 끓일 때 마지막에 유자즙을 조금 넣으면 맛이 한층 깊어져요.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한데 유자의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뼈 건강도 챙기고 면역력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미역에 유자즙 살짝 뿌려서 초무침을 해 먹어도 상큼하고 맛있어요. 15번째는 우유예요. 유자라떼 들어보셨나요? 요즘 카페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따뜻한 우유에 유자청을 넣어서 마시면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상큼해요. 우유에 칼슘과 유자의 비타민C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요. 자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 우유가 너무 뜨거우면 유자의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데워서 드세요. 자, 이제 반대로 유자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해산물 중에서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예요. 새우나 게에는 비소가 미량 들어있어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유자 같은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비소와 만나면 독성을 띤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엄청난 양을 먹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새우 요리를 드셨다면 적어도 2-3시간 후에 유자차를 마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새우를 많이 드시는 날이라면 유자차 대신 다른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새우 먹고 바로 유자차를 마셨다가 속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당근을 생으로 먹을 때예요. 아까 당근 주스에 유자를 넣으면 좋다고 했는데 왜 또 안 좋다고 하냐고요? 조금 복잡한데요. 생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생으로 갈아서 바로 유자와 섞으면 유자의 비타민C가 많이 파괴돼요. 하지만 당근을 살짝 데치거나 익히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근과 유자를 함께 먹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도 당근처럼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들어있어요. 오이를 생으로 먹으면서 유자차를 마시면 유자의 비타민C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워요.
여름에 오이 냉국 먹으면서 유자차를 마시는 분들 계신데 영양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물론 맛은 개인 취향이니까요. 영양보다는 맛을 우선한다면 상관없지만요. 네 번째는 우엉이에요. 우엉도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엉조림 같은 걸 드실 때는 유자차를 함께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좋은 식재료인데 유자와는 좀 안 맞아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와 유자의 조합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데 유자의 산미와 만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바나나 드신 후에는 1시간 정도 지나서 유자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홍시예요. 홍시도 공복에 먹으면 탄닌 성분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유자의 산미까지 더해지면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유자청을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분들 계시죠? 톡 쏘는 맛이 좋긴 한데 건강면에서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탄산음료의 인산이 유자의 비타민C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식사 중이나 직후에 유자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가끔 기분 전환으로 마시는 건 괜찮지만 건강 목적이라면 그냥 물에 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덟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와 유자차를 함께 마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카페인과 유자의 산미가 만나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이렇게 마시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커피 드신 후에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유자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랑 유자차를 연달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고쳐보세요. 아홉 번째는 녹즙이에요. 녹즙에는 여러 채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당근이나 오이가 들어있으면 유자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파괴 효소 때문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녹즙이랑 유자차를 함께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영양소가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녹즙 드신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유자차를 마시시거나 아예 다른 시간대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할 때예요. 아까 우유와 유자가 좋다고 했는데 이건 적당량일 때 얘기예요.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서 유자차도 함께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우유의 단백질과 유자의 산이 만나면 응고가 될 수 있거든요.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양을 섞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유자 라떼를 만들 때도 유자청을 과하게 넣지 않는 게 좋아요. 11번째는 약이에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유자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유자가 일부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유자를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량은 괜찮은데 하루에 유자청을 몇 스푼씩 계속 먹는다거나 유자를 통째로 여러 개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2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 유자차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조심하셔야 해요. 알코올로 위벽이 자극받은 상태에서 유자의 산미가 더해지면 속이 더 쓰릴 수 있거든요. 숙취 해소를 위해서라면 유자차보다는 꿀물이나 북어국 같은 게 더 나아요. 술 드시기 전에 유자를 먹는 건 괜찮지만 술 마신 직후나 다음날 아침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13번째는 자몽이에요. 둘 다 감귤류라서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몽에는 약물 대사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는데 유자도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둘을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와 유자차를 동시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만 선택해서 적당량 드시는 게 안전해요. 14번째는 감이에요. 떫은 감에는 탄닌이 많은데 유자의 산과 만나면 위에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위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공복에 떫은 감이랑 유자를 함께 먹는 건 정말 위험해요. 단감은 탄닌이 적어서 좀 나은데 그래도 함께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감 드신 후에는 2-3시간 지나서 유자차를 드세요. 15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는데 유자를 함께 많이 먹으면 이런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 드실 때는 유자차 말고 다른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유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용이 많죠? 하지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릴까? 유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대추 같은 것들과 잘 어울려요. 또 유자는 신맛이 강하니까 단맛이 있는 꿀이나 대추와 함께 먹으면 맛의 균형이 좋아지고요. 반대로 찬 성질을 가진 음식들, 특히 갑각류 같은 해산물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는 채소들, 생당근이나 오이 같은 것들도 함께 먹지 않는 게 좋고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는 유자생강차나 유자꿀차를 드세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거든요. 다만 공복이 너무 심하실 때는 가벼운 음식을 좀 드신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유자의 산미가 빈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유자 녹차를 추천드려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좋아요. 소화도 돋고 입안도 개운해지거든요. 다만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소화에 더 좋아요. 간식 시간에는 고구마나 호박 같은 걸 드실 때 유자청을 곁들여 보세요.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돼요. 칼로리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저녁에는 유자 대추차나 유자 라떼를 드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계절별로도 활용법이 달라요. 겨울에는 따뜻한 유자차로 감기를 예방하고, 봄에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갈증 해소에 좋고,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에 목을 촉촉하게 해줘요. 유자청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만들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유자를 깨끗이 씻을 때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헹구세요.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씨는 최대한 제거하는 게 좋아요. 씨에 쓴맛 성분이 있어서 오래 두면 쓴맛이 배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번거로워도 씨를 빼는 게 나중에 먹을 때 훨씬 맛있어요. 설탕과 유자의 비율은 보통 1:1로 하는데 덜 달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줄이셔도 돼요. 대신 빨리 먹어야 하고요. 설탕이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꿀을 섞어서 만들면 건강에는 더 좋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져요. 유자청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떠먹을 때는 항상 깨끗한 숟가락을 쓰세요. 물기가 들어가면 쉽게 상할 수 있어요. 잘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유자청 활용법도 다양해요. 차로만 마시지 말고 요리에도 써보세요.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유자청을 넣으면 상큼하고 맛있어요. 올리브오일, 식초, 유자청을 섞으면 끝이에요. 생선 구울 때 양념장에 유자청을 넣어도 좋아요. 비린내를 잡아주고 맛도 깔끔해져요. 간장, 다진 마늘, 유자청을 섞어서 생선에 발라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볶음 요리할 때도 유자청을 활용해 보세요.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좋아져요. 간장 양념에 유자청을 조금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김치 담글 때 양념에 유자청을 넣는 분들도 계세요. 김치의 맛이 더 깊어지고 숙성도 잘 돼요. 특히 나박김치나 물김치 만들 때 유자를 넣으면 시원하고 향긋한 맛이 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자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유자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유자차로 마신다면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유자청으로는 한 잔에 1스푼 정도면 돼요. 그 이상 먹으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고 위산도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유자청의 당분을 조심하셔야 해요. 시판 유자청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직접 만드실 때 설탕을 줄이시거나 유자즙만 짜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유자의 산미가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후에 적당량만 드세요.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임산부분들도 유자를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아요. 비타민C도 보충되고 입덧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당량이 중요해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감귤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유자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유자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유자차를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정도 지나서 양치질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치아가 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유자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향기로운 리모넨 성분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팩틴이 장 건강을 돕고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유자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은 꿀, 생강, 대추, 녹차, 배, 도라지, 무, 연근, 잣, 당근 주스, 연어, 닭고기, 고구마, 미역, 우유 등이에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효능을 높여주고 맛도 좋아져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새우나 깨 같은 각각류, 생당근, 생오이, 우엉, 바나나, 홍시, 탄산음료, 커피, 녹즙, 과도한 우유, 특정 약물, 알코올, 자몽, 감, 시금치 등이에요. 이런 것들과는 함께 먹지 않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을 먹는 거예요. 하루 두세 잔의 유자차가 적당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조절하셔야 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시고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유자는 계절을 타는 과일이지만 유자청으로 만들어두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건강관리에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소화 촉진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 겨울에는 유자로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나누시면서 정도 나누시면 좋겠어요. 유자의 은은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지면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건강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특별한 질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건강한 식생활은 어느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유자도 좋지만 다른 제철 과일과 채소도 함께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도 병행하세요. 그게 진정한 건강 관리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유자 한 알에 담긴 자연의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